우에하 반갑습니다. 목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조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따뜻합니다. 영상 2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만 해도 영상 2도 하면 추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운동 못할 것 같아요 이랬던 것 같은데, 적응이 끝나서 그런지 이제는 이 온도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벌써 1km밖에 안 했는데도 땀이 엄청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침 조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자기가 본인이 이 중에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참 중요하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밍업 하기입니다. 날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밍업 없이 그냥 가볍게 뛰고 얼른 들어가서 쉬자, 이런 마인드가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이 워밍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달리기를 하면 이 한 발 한 발에 충격이 가는 게 내 체중의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충격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대로 바로 뛰게 된다면 이 무릎 관절, 이 무릎뿐만 아니라 근육, 고관절, 인대, 모든 면에서 다 손상을 입을 겁니다. 기계로 표현을 하자면 오랜만에 기계를 돌리는데 윤활유 없이 그냥 작동을 바로 해버리면 끽끽거리면서 이런 마찰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뿌려줘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겨울철에 워밍업 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고관절 바깥에서 안쪽으로 집어넣기, 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 빼기, 그 다음에 스킵 한 동작, 그 다음에 제자리 점프, 이 정도 해주면서 가볍게 몸에 이렇게 온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서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워밍업을 안 하게 되면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부상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부상의 지름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처럼 이제 어느덧 나이가 40이 되신 분들은 특히 이제 저희 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밍업 충분히 해주시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대학교 에마누엘라 파엘리 교수팀에 의하면 동적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 모두 러닝 이코노미를 향상시키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이 됐든 동적이 되었든 운동을 함으로써 이 러닝 실력이 더 향상되니까 이 워밍업에 너무 무신경 하지 마시고 신경 쓰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과한 게 상체의 워밍업인데 상체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상체가 굳어있고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러운 몸굴림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체도 같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소나기인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있어서 크게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회사로 돌아가면서 회사 주변을 이렇게 달리는 형식으로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오버페이스입니다. 오버페이스. 내가 내 스피드를 현재 모르고 그냥 냅다 달립니다. 그게 바로 오버페이스입니다. 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페이스가 뭉개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작스러운 이런 속도 상승으로 인대 근육 놀라서 데미지를 받습니다. 고수들은 상관없지만 저희같이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해서 근육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 페이스 운영도 할 줄 모르는데 주변에서 덩달아 이렇게 간다고 따라가게 되면 바로 오버페이스로 직결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3월 성주 참외 마라톤에서 평균 잘 나와야 6분 중후반 페이스였는데 성주 참외 마라톤에서 초반 2km 4분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차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뭐 10km 했냐 그것도 아니고 30km 했습니다. 대차게 뻗었습니다. 대차게.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는 저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힘들었던 창원 마라톤 같은 경우에 5km에서 조금 힘을 내봤는데 여기서 1번과 2번 모두 해당이 됩니다. 워밍업도 제대로 못하고 초반 오버페이스를 했더니 나중에는 한 3km 가서는 이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삐그덕대고 호흡은 안 뚫리고 겨우겨우 도착은 했지만 웬만한 10km 하프에서도 이제 걷지 않는데 5km에서 3번인가 4번인가 걸었습니다. 이만큼 워밍업과 오버페이스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달리기를 하면서 이 멋진 로망이 있죠. 진짜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 달리기 폼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쫙쫙 멋지게 롤링 감으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교하기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튜브 뭐 SNS 그런 것을 보다 보면
러닝 관련돼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을 타고. 지금도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이제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요거밖에 안 되나? 이 사람은 몇 개월밖에 안 왔다는데 벌써 이만큼인데 나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오지만 정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야. 일단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킵초게도 아니고 진짜 뭐 내노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이번 달 마일리지를 300을 채웠네.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어떻게든 300 채운다.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몸이 되고 시간이 되고 하니까 300을 채우는 거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시간이 부족하니 나는 저 사람보다 2개월, 3개월 이렇게 늦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저도 요즘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같이 운동하시죠. 시간 되면 같이 운동해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조깅을 얼마나 했고 뭐 무슨 훈련을 했고 저는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교하지 말기가 아니고 SNS를 잠시 끊자.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뭐 보통 조깅 페이스를 6분에서 7분 이 정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에 도달할 때쯤까지는 SNS를 잠시 그만두고 그냥 생활에만 집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먹기입니다. 이 운동이, 이 조깅을 해도 이 조깅을 뭐 10분 했다 20분 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저강도의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깅이 한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한 중고강도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저강도의 운동일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초보지 않습니까? 초보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고강도의 운동입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특히 운동 끝나고 나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과일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영양떡 그리고 계란 그리고 치즈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 먹어주고 있습니다. 안 먹게 되면 회복이 늦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를 사용을 하였는데 에너지 보충이 안 되면 그만큼 회복이 늦고 체력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건데 잘 먹지 않고 하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안 좋으니까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배고프면 드시고
너무 과하지 않게만 먹으면 됩니다. 이 겨울 러닝이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 러닝의 장단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내용이 있긴 한데, 겨울철 러닝이 LSD에 좋다. 그 이유가 보급을 천천히 해도 된다. 물이 그만큼 안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뇌에 물이 많다, 수분이 많다, 안 마셔도 된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급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게 뇌가 그리 판단을 하니까 사람이 안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안 마시더라도 끝나고 나면 BCAA나 이온 음료 이런 것을 넉넉히 마셔주시고, 평상시에 물을 자주자주 드셔주세요. 이게 대회 전날에 이온 음료나 물이나 많이 먹게 되면 그 다음날 고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탈수 증세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10K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하프부터는 그 전날 이온 음료 1.5리터 한 통을 서서히 마셔줍니다. 하루에 걸쳐서 물에 섞어서 한 2에서 3리터 정도를 마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급수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많이 마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용도에 맞는 신발을 신자. 멕시코의 라라무리족 여성 챔피언을 보면 샌들을 신고 100km 대회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고 샌들을 신자, 컨버스 신어도 된다, 그냥 일반 신발 신어도 되지, 저 사람을 봐 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부족 사람들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맨발로 다니는데, 그럼 맨발로 다녀야지.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발에 적응을 하고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운동화라는 이 매개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적응을 했고, 옛날 사람들은 집신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 고무신 다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에 맞게 신어야 됩니다. 쿠션화, 그 다음에 안정화, 카본화, 일반 조깅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서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납니다. 내가 저 알파플라이를 신으면 기록이 단축되지 않을까? 예, 단축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록 단축됩니다. 그리고 부상 100% 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카보나 신고 나갔다가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지 발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카보나 하다 보니까 이 내전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억지로 뛰었습니다. 억지로 다리 질질 끌면서 결승점 도달하고, 그때 드는 생각이 정말 재미없다 였습니다. 한창 재미 붙여서 대회를 나가고 하는 그런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정말 재미없다. 오늘 진짜 그냥 노동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역량을 무시하고 좋은 것만 찾게 되면 이런 사단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초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최상위 카보나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엑스탭에 160X 7.0 프로를 샀는데 내가 이거를 신고 내가 뛰어야지, 그리고 부상을 입었어. 그럼 안 신겠죠. 반대의 생각, 내가 아직은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다음에 사자. 그런데 내년이야. 벌써 내년에 7.5% 혹은 8.0% 이게 나온대. 무슨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다운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 성능 자체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무게가 가벼워지면 가벼워졌지, 뭐 더 안 좋아지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 사놓고 부상 입고 못 신을 바에는 조금 더 참았다가 내가 근력을 키우고 몸을 만들고 자세를 만들고 이 꾸준함을 내가 딱 증명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제품 구입하셔서 날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죠. 저도 이제야 카보나 이제 맛을 압니다. 이제야 제가 마일리지, 월 마일리지가 거의 한 100, 180 정도가 평균이니까 이렇게 달림에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카보나 맛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대회 날이 아닌 이상 카보나를 신지 않습니다. 물론 대회 전에 한번 신고 감을 익히는 연습은 하지만 대회 날이 아닌 이상 무리해서 카보나를 신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휴식 시간 가지기입니다. 휴식도 운동입니다. 내가 이게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할 때 성장을 합니다. 운동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뛰는 도중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월요일 저녁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왔더니 너무 편한 겁니다. 페이스가 이렇게 휴식 때 성장을 하는 겁니다. 휴식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무리하게만 뛰면 부상을 입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당신은 외건님은 맨날 뛰지 않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러너들이 매일 뜁니다. 하지만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조깅 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몸이 안 좋으면 짧게 혹은 시간을 더 늘려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일 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정강이가 아프네, 하다 보면은 근육이 붙으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일 똑같은 코스, 맨날 똑같은 페이스, 이걸로 맨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었고, 그 다음날 쉬면서
내 몸이 근육이 붙고 회복을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운동을 하고 휴식을 할 때 성장을 합니다. 펜 스테이트 프로 웰리스 칼럼에 의하면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이만큼 휴식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빨간 물인데 그냥 갑니다. 내가 가겠다고 빵질하고. 아 진짜 사람들 인성머리 진짜 대단합니다. 수면 저도 웬만하면 7시간에서 9시간 챙기려고 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쉬는 날에는 한 10시간 이상도 잡니다.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만큼 수면이 부족하다고 내 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날에는 시원하게 늦잠도 자보고 합니다. 수면 그리고 휴식 꼭 챙기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초보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워밍업, 그 다음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오버페이스, 그리고 잘 먹기, 그리고 용도에 맞는 러닝화, 그 다음 휴식입니다. 이렇게 이 6가지는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몇 킬로마다 급수해라 뭐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이 원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연습을 꾸준히 해서 실력을 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스피드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 꾸준함, 그 다음에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력.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조급해 봤습니다. 왜 안 될까? 이 정도 뛰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지금도 팀원들과 만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첫 풀을 안동으로 나가셨냐.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른 도전이었다. 영상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멋지게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객기였다.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로 출전을 한 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 또 풀코스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구 이후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까지 접수해 놨으니까 대구까지 풀코스 뛰고 그 다음에 추후에 한번 살펴보죠. 뭐 겨울이나 아니면 초봄에 있는 풀코스 대회를 나가는 게 저에게는 딱 맞는 것 맞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또 저의 이야기로 넘어갈 뻔했네요. 어느덧 7km
다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는 7분 한 40초에서 한 8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또 찍을 수 있게 도와준 우리 가족 너무 고맙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하면 또 즐거운 주말입니다. 오늘도 힘차고 멋있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공부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캠도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킵초기라는 마인드로 나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